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밤 11시 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주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도 운동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합니다. 잠을 안 자도 먹지 않아도 사람이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 10시쯤 수면 무호흡과 지병인 당뇨 질환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는 입원 기간 연장 여부는 검진 결과에 따라 곧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특혜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서 외부 진료를 거부하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렵게 되니까 입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두 대통령이 다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6개월 끝났는데도 또 연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금 입장은 무죄인입니다. 헌법은 유죄 확정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죄인으로 대우를 하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거지가 확실합니다. 도주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재판이 정치 재판이란 증거이고 인권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 목사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반미 성향단체 평화협정운동본부 소속 이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 55분쯤 집회신고도 없이 4m 높이의 동상으로 올라가서 미군 추방하라, 세계 비핵화, 점령군 우상 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이불로 메가더 동상 다리 부분을 감싼 뒤 불을 질렀다. 신호도 뿌렸다. 다음날 27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고 그냥 풀려났답니다. 이유는 자수했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방화 장면이 방문 카메라에 찍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풀려난 이후에 광화문, 충남, 천안 등에서 열린 반미 집회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씨는 풀려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징역형 살 것을 각오하고 저지른 거사인데 불구속 재판으로 결정되었다. 아마 구속시키면 여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재범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불구속합니다. 불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구속을 해야 됩니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여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좌파가 미워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죠. 그 이외에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은 경찰, 검찰, 법원에 흐르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집권 세력의 핵심에 반대한민국 반미 운동권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사상이, 이들의 가치관이 산하 정부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또는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몸이 아픈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같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가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처음이라고, 유일하다는 주장을 미국 CSIS 객원연구원 타라 오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 자유, 비판의 자유, 그리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것은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만드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존중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언론 자유의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 방어권 행사에 매우 유리했을 것입니다. 수시로 기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입장을 천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갇혀 있으니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은 불공정 게임입니다. 검찰과 이명박 두 사람 사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당당한 게임이 아니죠. 권투 시합을 할 때 한 선수는 글로브를 하나만 끼라, 글로브를 두 개를 끼지 못하게 하고 한 글로브를 끼고 싸우도록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난 5월 23일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3일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하고 기소 후에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와 국민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대부분은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저와 밤낮 없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건 가족이나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 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입니다.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만류했지만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저의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친척이 관계회사를 차린다는 것이 염려돼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자격이 있는 회사인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를 했다고 해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여 년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 경영 관련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나 의문스럽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변론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설명할 것이므로 줄이겠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전쟁 아픔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제 소원은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던 시대에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이 다음엔 잘 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수백 번 반복되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하시며 고생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 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경제사정으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위해 하이서울 장학금을 만든 것도 그런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2007년 출마 선언하며 저는 저의 전 재산 환원해 장학사업을 약속했고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는 배움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바른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며 마음속에 묻은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게 있습니다.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 정경련을 찾아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선거 부담 없이 치렀으니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관계 형성하자. 기업은 국내 일자리 확대에만 전력해달라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취임 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인들과 수도 없이 회의해서도 개별 사안을 가지고 단독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록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사면 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회의 사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IOC 밴쿠버 총회를 앞두고 급히 사면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이 유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산업화 민주화 세력 간의 끝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남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 협력, 통일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재판 절차나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정한 결과가 나와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후에 정경련을 찾아가서 내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한 푼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기업도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이 대목은 의미가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대통령 선거에 대기업이 유력 후보들에게 돈을 댔습니다. 이게 관리였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 그것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대통령 선거 운동 불법 운동 자금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대던 관행이 없어졌어요. 그 공은 이명박 당시 후보 정동영 후보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 뇌물죄가 적용되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이 사건의 수사, 재판이 과연 공정한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일단 종료됐던 사건을 재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 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공정성은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큼 치사한 것은 없다. 한국 정치가 다시 후퇴하고 있는 그 유력한 증거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 검찰을 정치의 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검찰입니다. 정치검찰. 정치검찰이 있는 나라는, 활동하는 나라는, 활약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검찰, 정치경찰, 정치사법부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동안 쌓아 올린 이 근대화의 과정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후퇴하게 됩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빚어지고 있는 법치 붕괴의 한복판에 몸이 아픈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가드 동상에 불을 지른 행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야에 불을 질렀습니다. 신노도 뿌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경찰이 또 부드럽게 대하는 것도 참으로 희한합니다. 메가드 사령관에게 유감을 갖는 사람이 한반도에 누구겠습니까? 메가드 사령관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공산화를 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메가드 사령관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기를 바랐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온정을 베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친절한 석방, 가혹한 구속,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구속과 메가드 동상 방화자에 대한 친절한 석방, 온정적 석방, 참 대조적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맞을 위기는 아마 끔찍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